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64강입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32의 공인중개사 생존 전략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의 공인중개사 생존 전략 7가지입니다. 32의 공인중개사 발표가 난 지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회에서 32의 자격증자는 49만 명에 이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한다고 하지만 인원을 이제부터 적게 뽑아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자격증자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32의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까? 오늘 강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32의 공인중개사 생존 전략 7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개업에 입문해서 이제 소득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어떤 마음의 자세, 준비해야 될 정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분야에 입문하는 32의 중개사라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든지 간에 사업을 하였든지 또는 직장생활을 하였든지 나름대로의 사회 경력을 두텁게 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특히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오신 분이라면 또 사업을 잘 성공해서 사업에 어떤 특징을 이루면서 부를 축적한 분이시라면 더욱더 자신의 경영 철학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 그리고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정된 어떤 틀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입문하는 자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 사람들은 중개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중개업계에 진입하려면 새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쪽쪽 빨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어떤 틀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기존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기가 힘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의 일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일을 즐겨야 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 고객이 무슨 질문할까 두렵고 또 상담 시에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렵고 또 매물 작업하면 고객이 거절하거나 면박을 주지 않을까 두렵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에게 끌려다니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계약 안 됩니다. 고객 앞에선 당당해야 되고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두려워하면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게 되죠. 거기서 계약이 될 리가 없죠. 때문에 상담을 통한 성과에 만족하고 또 자신감 있게 고객을 대해야 됩니다. 물건을 보여주고 클로징하고 가격을 조절하고 또 마지막 계약서까지 쓰고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중개를 하면서 상대방 한 사람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람과 신뢰를 쌓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 즐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소신껏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우선 공부를 많이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자신감을 나타냈고 일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나가다 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없을 때는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들려야 되겠지만 이제는 다 PC나 또 모바일로 다 검색을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물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모바일이나 PC 마케팅이 필요한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PC나 모바일 마케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케팅을 할 줄 모른다면 중개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특정 방법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난 블로그가 좋다. 나는 유튜버다. 나는 네이버 광고만 한다. 나는 인스타그램만 한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시는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자는 일단은 다 해봐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페, 네이버 광고, 다음 광고, 물론 돈 들이는 거죠. 이건 돈 들이는 광고도 해야 됩니다. 벼룩시장, 직방, 다방, 이런 거 다 해야죠. 물론 저는 처음에 권하고 싶은 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광고를 우선 하라고 하고 싶고 돈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안 들어가는 광고에서 효과를 보고 더욱더 확장시켜야 될 때 돈 들어가는 광고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광고비를 과다 지출하는 거는 적자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맞는 마케팅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선 열심히 마케팅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시켜야 됩니다. 온라인상의 비중이 점점 더 커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마케팅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시키고 특화시키는 작업은 32의 공인중개사에게는 매우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서 부동산 실무에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친절 최고죠. 손님이 오면 살살 녹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서 계약을 시키는 일이니까요. 중개수수료 배분 중개업자 간에 공정하게 자신 있으십니까? 좋죠. 서로 수수료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이 풍토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남을 배려한다면 좋은 장점입니다. 술을 잘 드십니까? 저는 술을 못 먹지만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술 먹고 형님, 동생 뭐 하루 저녁에도 친해져서 그 다음부터 뭐 중개도 서로 잘하고 왕래도 잘하고 그렇게 됩니다. 술을 잘 먹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장점입니다. 건강만 제대로 지킨다면요. 그 다음 원칙대로 중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깝깝해 보입니까? 아니죠. 뭐 뒷박치고 옆박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고지고대로 FM대로 하는 중개사도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 관리 잘해서 한번 계약한 고객은 계속 소개하게 만들고 계속 계약하게 만듭니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객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중개업보다 투자에 대한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십니까? 어떤 분은 중개업이 세컨잡이래요. 주는 투자입니다. 투자. 좋은 물건 나오면 잡고, 좋은 물건 나오면 잡았다가 또 팔고. 이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죠. 중개만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투자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 장점을 찾아서 중개업에 적극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장점만 쫓아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만의 장점, 자기만의 장점을 찾고 개발해서 그거를 특화시키는 작업. 그게 32의 여러분들 중개사들은 절대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개업소에만 가만히 앉아서 오가는 손님만 만나고 그래서 중개업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정책 방향을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와 다른 정책들이 자꾸 난무하다 보니까 현 정부 정책을 믿어야 될지 대통령 후보를 믿어야 될지 그렇죠? 지금 현재 세금,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푼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풀지 지금 모르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안 팔고 안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도시계획도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도로가 얼마나는지, 관공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뉴타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시장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규제 지역이 거래가 안 된다면 비규제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아파트가 거래된다면 상가, 건물, 토지 쪽으로 거래를 넓혀야 됩니다. 수도권이 안 된다면 지역으로, 지역이 안 된다면 수도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이 안 된다면 수도권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동네만 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전국구거든요. 전국구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중개업을 하지 않으면 이 좁은 시장에서, 그 동네 시장에서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1년에 6개월은 되고 6개월은 안 되는 중개업에 나머지 안 되는 6개월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그거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중개 활동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열정과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일거리로 중개업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골프 칠 시간 없어서 중개업 재미없다. 공 치러 갈 시간이 없어서 중개업 재미없다. 아니 이제 중개업 시작하신 분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20년 된 중개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단지의 상가를 반 이상을 샀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집을 수십 채를 샀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중개하는 줄 아십니까? 놀라시지 마세요.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평생토록 놀아보지 않고 중개 일만 했습니다. 월화수목 금 끝나면 토가 아니라 또 금, 일요일이 아니라 또 금입니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중개업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정년퇴직해서 아이들 다 커서 할 일 없어서 그냥 일거리 찾으려고 중개업 한다? 천만에요. 될 리가 없습니다. 중개업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는 직업입니다. 이혼한 사람, 또 돌싱, 또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중개업 잘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중개업을 한다면 아무 득이 없습니다. 중개업은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 벌어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내버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안 벌어서 우리 가족이 손가락을 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을 안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놓고 중개업 시간 남으면 한다? 천만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중개에 대한 열정과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7번째로 공인중개사 시험과 현장 실무는 상이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하고 현장 실무 얘기 드리면 자꾸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는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 지금 이제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무슨 뭐 학개론이 어떻고 무슨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고 뭐 원칙만 따지시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에 맞는 실무를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묵시적 갱신하면은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요? 묵시적 갱신해서 그 계약 만료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세입자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수수료를 누가 내냐고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수수료 누가 내요? 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임대인이 낸대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주잖아요. 그럼 재판 거나요? 들었고 치사해서 수수료 내고 임차인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내는 걸로 법은 돼 있지만 실제는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 전세 살다가 2년 더 해서 4년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려고 쫓아내잖아요. 자기가 산다고. 자기가 산다고 그래서 세입자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또 가계약금을 원래는 막 열심히 카톡을 해서 뭐 문자를 해서 보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2배를 줘야 되고 매수자가 포기하게 되면 몰수당합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가계약금은 그냥 돌려주면 끝인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하고 다르다니까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자기거래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거래도 하면 안 되죠. 자꾸만 그 얘기 하시는데 자기거래 하면 안 돼. 법상으로 그래요. 그럼 하잖아요. 장모님, 장인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부인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럼 계약서 딴 데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법에 위축될 게 없잖아요. 팔 때 세금 다 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칙을 너무 강조하시게 되면 중개업 못 하세요. 현실을 빨리 배우시고 적응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험 공부할 땐 이랬습니다. 자꾸 이러면 미움받아요. 빨리 현실을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생존 전략 7가지는 새로운 분야에 입문하는 32회 중개사라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일을 즐겨야 한다. 세 번째는
고객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부동산 실무에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열정과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과 현장 실무는 상이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30위의 공인중개사로서 성공을 하시려면 확실한 이런 자기 주관적인 행동, 자기 주관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공인중개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4강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강의로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